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월달, 2월달 들어가면서 여러분 장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비슷한 겁니다. 올라왔으니까 조금 눌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대세 상승장이 오려고 한다고 하면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박스권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전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박스권의 최강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만큼 상단과 하단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믿고 보는 종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잘 못하는 분들도 살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뭐 여러 가지 지난해부터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리포트 드렸는데 앞으로는 제가 리포트 내용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과 하단을 즐기는 그런 투자 조건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죠. 다만 이제 조금 업사이드는 조금 열어놓고 그런 쪽으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장기 투자하라고 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올라가고 나면 다시 눌리고 그러니까 수익 실현 대부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거래해 보시면 좋은 타임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충 보면 여러분들 최소 한 6개월 정도만 붙들고 있으면 20% 정도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날 수 있는 구간에 돌입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 점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의 패키지 반도체 부분이 좀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덕전자나 심텍, 코리아 서킷 이쪽도 좀 소강 상태입니다. 물론 코리아 서킷은 LP캠 때문에 조금 테마가 얽혀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덜 받긴 했는데 역시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여러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코리아 서킷에 대해서 리포트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건 항상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최저점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아마 1분기 말쯤 돼서 대덕전자 갑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한번 복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도 대덕전자는 1월 달 되면 어떻게 돼요? 상저죠. 그죠? 하고도 아니다. 상저 중고인가?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런 개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화랑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기본 패턴을 좀 가지고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해서 투자에 좀 고려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유튜브들이 외치는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하나 더 있습니다. 채널에 회원가입입니다. 채널의 회원분들을 위해서는 항상 Q&A와 리뷰, 리포트를 갖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전용 또 머니케어 스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미팅 때 혜택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에 우리가 사업부별 우리가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반도체 부분, 이쪽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 한 10% 정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QOQ 대비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충분히 수정을 받았고, 아무리 패키지 반도체 부분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제 MLCC에만 못하거든요. 한참 못한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았다는 것들도 사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가지 않지만 뭐 어쨌든 조정 받아줬으니까 또 우리가 좋게 또 매수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도래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컴포넌트 부분 특히 이제 MLCC는 부산 공장 돌아가고 베트남 공장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분기가 이제 우리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자, 그런 걸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포인트를 또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광학통신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괜찮죠. 또 스마트폰 새로 신규 출하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3분기 정도 되면 또 새롭게 출하가 될 겁니다. 또 전기차,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이쪽 모듈 부분도 좋은 또 수주 소식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게 전장용 관련된 카메라 모듈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또 개발한 게 그거 아닙니까? 원래 유리로 다 카메라를 갖다 이렇게 쓰면 이게 잘 깨지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써서 상당히 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개발해냈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은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잠깐만 체크해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패키지 반도체 부분 쪽에서는 매출 하량액이 마이너스 10%였는데 전체 매출이 상당히 높지는 않잖아요. 비중 자체가 가장 예를 들면 컴포넌트하고 광학통신 이쪽 부분이 가장 많은 건데 이게 조정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출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마이너스 10% 정도면, 글쎄, 한 한 전체 매출의 마이너스 한 3%? 뭐 이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유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참, 뭐 이유는 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2024년도 매출 부분은 지난해보다 다 개선되는 부분을 보이고 있어요. 예상치가. 더군다나 영업이익도 한번 볼까요? 지금 컴포넌트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크게 증가되고요. 과학통신 부분도 역시 크게 증가됨을 우리가 예상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대로 거의 갈 거예요. 왜냐면 이건 삼성전기 자체가 자료를 내는 거고 기본적인 수주량 가지고 해서 자기들이 평가해서 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틀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패키지 반도체 부분에 사실은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영향을 크게 받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다 뭐합니까? 커버링을 다 해주는 부분까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제가 언제라고 했어요? 저기서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바로 MLCC 부분입니다. 그 MLCC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구간이 언제라고요? 2분기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증가되는 그 증폭, 이 구간이 크게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2분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지금이 가장 낮은 구간이 형성되는 건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조정이 상당히 골이 깊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포워드 가이드에서 나오는 현황들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은 우리가 대덕전자나 심택을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곁들여서 한번 버무려서 김치 버무리듯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반도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전통적으로 1쿼터가 어때요? 안 좋죠? 네, 이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쿼터, 3쿼터 이렇게 넘어가면서 괜찮은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걸 보시면 패키지 반도체 부분의 대덕전자나 심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분기 때가 가장 저점을 그리는 게 맞습니까? 예, 맞다고 생각하시면, 예, 오케이. 예,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포인트가, 잡힌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대덕전자나 심택을 스트롱 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저점을 좀 줄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금 일찍 매수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조금에 대해서 평균 단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머니케어 뉴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음봉 뜰 때 다 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무리 진짜 내가 계산 잘못하고 수정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양봉 뜨는 자리는 세 번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고점 말고 중간에 보면 한 번밖에 없었단 말이야. 충분히 여러분들이 물량 조절을 통해서 평균 매수 단가 평균 아주 낮은 구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면 틀림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쪽 이걸 버리고 싶지 않아요. 대덕전자나 심택을 버리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수익이 나는 거 현금화를 좀 시켰다가 제가 이쯤 상당히 좋은 자리가 들어왔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쭉쭉쭉 이렇게 들어가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다니까 심택이나 또 대덕전자 때문에 지금 마음속으로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팁까지 다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친절한 머니케어 뉴스 아니겠습니까? 출구 전략까지도 다 만들어 드리는 아주 친절한 머니케어 뉴스 회원가입은 기본입니다. 자, 컴포넌트 부분 한번 볼까요? 컴포넌트 부분은 지난해 4쿼터보다 1쿼터가 훨씬 더 좋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게 받쳐주니까 하방은 어떻게 돼요? 경직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2쿼터, 3쿼터 가면서 매출이 증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4쿼터에서 매출폭을 갖다 한 20%나 정도 이렇게 줄여놨다는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좀 퀘스천 마크긴 한데 일단 뭐 가보죠. 3분기까지 뭐 우리가 가는 것들이 항상 보면 3분기까지 보는 것들이니까 일단 그 부분까지만 보시고요. 과학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지금 많이 나올 거고,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보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뭐 선방인 거죠. 나머지 부분은 다 MLCC가 해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밸런스는 잘 유지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영업이익 부분도 그저 3쿼터까지는 무난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니, 주가라는 건 과도하게 지금 저평가되는 구간까지 들어섰으면 틀림이 없고요. 뭐 이런 뭐 영업이익 마진율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전체 매출과 이런 부분은 증액 이런 부분만 관심 보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부분 또 기관 투자나 펀드들이 또 돈을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저점에서 또 올라가게 되면 또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도 조금 있으면 아마 매수 시그널이 좀 잡힐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여러분들 모으라고요. 예, 브레이크가 아주 강력한 예를 들면 브레이크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 점을 좀 체크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차트 보면서 어차피 설명드릴 테니까 뒷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거 아주 통계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밸류에이션부터 볼까요? 크게 과도한 밸류에이션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고점 일 때 이 정도는 충분히 봐줄 수 있는 구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인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증액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EPS가 다 좋아지고요. 뭐 나빠지는 게 뭐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바닥이라고? 지금이 가장 낮은 구간이니까 그 점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차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펙이 여기와 그죠? 이 구간이죠. 여기 박스권에서 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과거부터 얘기 드려서 그래서 이쪽 구간, 그러니까 이쪽 아래 구간 이걸 두고 제가 한번 이야기는 한번 드려볼게요. 왜 221 이동평균이 중요한지. 전체적인 거는 얘 같은 경우 221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반반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평균 밸류에이션 구간이 저 222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쓱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제조업이다 보니까 호황기가 올 땐 저 윗단으로 올라가는 거고 안 좋을 땐 저 하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나치게 좀 많이 눌렸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다른 리포트 드릴 때 특히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나 또 뭐 동진세미 캠뭐 이런 거 얘기 드릴 때 이건 10월 말이잖아요. 이때 어땠어요? 매크로가 완전 사슬을 주가를 확 놀린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에요. 그 매크로가 확 깨집니까? 금리 인상한대요. 뭐 이런 것들 하나의 퀘스천 마커만 던져보시면 될 거예요. 이 가격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요 자리겠죠. 그래서 지금 요 라인 거는 자리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구간으로 잡아갈 수 있는 구간. 한 제가 볼 땐 지금 요번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번에 코스피 조정을 이렇게 좀 봤잖아요. 그 구간에서 아마 바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럴 때 잡아주시면 괜찮겠죠. 자, 그래서 뭐 13만 원에 잡아서 15만 원, 이 윗단, 요까지 이렇게 보시는 계속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 또 포인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삼성전기가요, 바닥을 딱 찍을 때 어디를 사시는 겁니까? 예, 바로 삼성전기가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하는 그 과정이 뭐냐? 패키지 반도체 부분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때 대덕전자나 심택을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쯤 보셔서 또 그때도 차트를 보고 또 매수의 기술을 또 발휘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제 매수하시면 된다고요? 양전환 떨어질 때. 지금 양전환 시그널 1도 안 들어오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11선 따라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 한 번 정도 들어오겠죠. 여기도 다 보면 뭐가 들어왔어요? 장대, 양봉, 꽝꽝 들어왔죠. 양전환, 쾅쾅 들어오잖아요. 이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땐 쫄지 말고 들어가 주시는 것이 크게 우리한테 수익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 물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 오는데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월 말쯤 사가지고 우리가 수익 구간 낼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뭐 2달 이 정도 보셔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면 2월 있어요. 지난해 조금 다르긴 했는데 패턴은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 정도 스펙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5월달 이땐 대부분 주가가 놀린 구간이 뭐 때문에 주가가 놀렸습니까? 매크로 때문에 그런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업황 개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나쁜 건 없죠. 자, 올해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괜찮다. 그럼 여기 윗단 여기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수해 놓고 여기까지만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뭐 12개월 포워드 가서 맥스치는 18만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3분기 때 최고점은 18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올해도 보니까 뭐 맥스치는 16만 원 정도까지만 보고 거래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3에서 한 16 정도 되면은 대략 뭐 맥스가 한 30, 또 낮으면 한 20% 정도 보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또 빠르게 올라가는 게 동사의 장점이기도 하니까 그 점 차관 잘 하셔서 요 자리 어디라고요? 13만 원 초반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좀 무시해라. 이거 나오려고 그러면 매크로 깨져야 된다. 뭐 큰일이 터져야겠죠. 미국으로부터 터지는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글쎄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또 우리가 새로 신규 출시되는 그 AI 노트북 이런 것들 출시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얘들 같은 경우 더 상승폭 업사이드로 좀 봐줘야 됩니다. 일단 신규 상품 출시되는 내용들 또 라인업들을 좀 살펴봐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내덕전자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많이 눌렀습니다. 사실은 스펙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아직 조금 거의 다 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언제입니까? 매크로 깨질 때요. 이것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자고. 뭐 지난해나 뭐 올해나 이 종목이 뭐 사실은 매출이나 영업이 크게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크게 뭐 해도 뭐 QOQ 대비나 YY 컨센서스 대비해서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것이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이 여러분들 이 점 들어가면 거의 스트롱 바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만 원이죠. 자, 2만 원 정도 선 가면 여러분들 스트롱 바이 준비하시고 계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부분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마 이 포인트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걸요? 그쵸? 네, 작년 10월 말입니다. 11월 초. 요 구간이 구린 저점. 그 저점보다 더 나빠질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업황이 완전히 예를 들면 개똥이야 라고 할 정도로 나올 정도 아니면 충분히 그 정도 수준이 조정을 더 받는 겁니다. 다만 떨어질 때 기울기가 좀 더 강해 보이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사이드는 얼마까지 보면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3만 원까지만 보고 가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 매출이나 영업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죠. 아마 내년도쯤에는 꽤 좋은 호황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까지 가면서 계속 나오는 우리가 리포트를 또 파악을 해야죠. 그럼 우리가 공략 포인트 정도는 자 2만 원 정도 수준에서 공략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야, 좀 10월 말이면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심택은 밑으로 내려왔잖아. 너 뭐라는 거니?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구간은 여기 구간이 맞아요. 이 구간 정도 되면 야, 더 뭐 추가적으로 수정을 받을까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적자, 이 부분이 좀 더, 글쎄요. 아마도 심택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매도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가 빈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 이 자리요. 예, 빈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 그냥 바로 털어버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매물이 더 많이 출현되지 않겠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손절 라인을 통과해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통과해 가버리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던져버리니까 실제로 던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덕분에 우리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긴 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25,000원 정도 왔을 때 시그널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여기 평균 매수 단가를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예,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출구 전략도 구사할 수 있어요. 매수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친절한 케어맨이 이렇게 안내도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애프터 서비스 혹은 또 아니면 또 매수 포인트 더 잡을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더 여기 물량이 한 번밖에 더 기회가 없었어요. 아마 매수 많이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여기 물량이 더 훨씬 더 3배 이상의 물량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28,000원 라인까지도 매수 단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구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분기, 3분기까지 이렇게 딱 매수 잡아놓고 기다려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내려갈 때도 없어요. 그거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됩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심택에 대해서만큼은 만약에 중간에 여기서 32,000원 구간이나 3,000원 이 구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좀 마음고생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가시는 게 맞고요. 코리아 서킷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LP캠 때문에 테마가 있어서 내용도 없는데 주가가 쫙 치고 올라가서 별로 할 말이 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LP캠 때문에 테마가 이루어져서 올라간 건 언더스탠딩. 오케이. 자,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가 기본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시간을 좀 벌어줬잖아요. 좀 움직이는 패턴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17,000원 구간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거로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해서 업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자, 그러나
3분기 이쪽 가면서부터는 괜찮아질 것으로 대부분 포워드 가이던스는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거래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 매력적인 게 뭐냐면 오히려 심텍이나 대덕전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거 코리아 서킷부터 윗단으로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테마로 올라가봤자 하루 이틀 사이에 20, 30%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데 이거 웬만한 분들이 매수량 많이 가져가기 상당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간이 크지 않은 이상은 그 물량을 크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아마 저희 머니케어 뉴스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낮은 구간에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쪽에 더 관심이 많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나 심텍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기에서 패키지 반도체 부분은 2분기, 3분기가 지금 1분기에서 상당히 안 좋은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이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게 되면 얘네들도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뭐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IR 자료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기나 되니까 저렇게 IR 자료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될 거야. 그럼 요걸 보고 우리가 항상 뭐 합니까? 벤치마크 삼아서 이쪽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삼성전기가 나는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좀 기다리셨다가 대덕전자나 심택을 공략하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패키지반 이쪽 관련돼서는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쪽 관련된 리포트도 기다리신 분이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머니케어 스쿨 오프라인 미팅 3월 9일 날 13시부터 3시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시청자 수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15자리 남아 있고요. 제가 인기가 없네요. 자, 어쨌든 그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날 왔다 가시면 222 이동평균선에 대한 의미는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걸만 이해해도 우리나라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확장 수축 이런 것들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 중에서 그게 바로 매수의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밑에서 어떻게 잡나 오늘도 여러분들 이야기 드린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좀 더 조금 리얼리티 있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참가비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도 이상의 또 종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서 주저하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실까봐 제가 또 뒷부분에 공지를 달아놨습니다. 저도 재고도 말입니다. 한두 분이라도 더 오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으면 더더욱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투자 맛집, 리포트 맛집,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